사실하고는, 진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퍼주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퍼준 거 없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이제까지 전부 협조해 준 게 한 8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음성적으로 들어간 게 몇 분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난해 우리 총소득 전체 GDP의 0.7%입니다. 그것도 매년 0.7%가 간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전부 합쳐봐야 0.7%라고. 그러면은 매년 10,000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 동전 한 입 준 것도 아니라고. 10원짜리 동전 7입 이렇게 한 거라고. 매년도 아니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뭘 퍼줬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북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럼 뭐 그렇게 해준 거가 뭐 동양 해주느라고 그렇게 한 건가? 그거 아니거든. 다 우리 식구고 우리 동포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놓고서 퍼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뭘 퍼주면은 저쪽에 무력이 보강이 돼서 우리한테 대고 쏠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말이 아닌 게, 아니 지금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뭘 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뭐가 된다고. 그리고 장사정포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건 뭐 서울까지 날라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옛날부터 뭐 안양 수원까지 날아간다고 전부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무슨 뭐 무력이 더 어떻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퍼주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퍼준 것도 없으면서 퍼줬다 그러는 거는 사실 아닌 거고. 그러고 그럼 서독 사람들은 멍청해서 동독 사람들한테 통일되기 전에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줬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퍼주면 안 된다 하는 자체, 이거는 씻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하면 넌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한번 와야 되고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해야지, 내가 왜 너한테만 먼저 하느냐, 그건 나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쪽에 전체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이쪽에 40분의 1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내 1대1로 가지고 따지느냐고.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가 상거래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사업을 하는데 1대1로 다 주고받고 해야지. 그렇지만은 그거에 더해서 우리는 통일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뭐 상호주의는 무슨 상호주의야. 그리고 뭐 유연한 상호주의가 뭐야.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그건 그거라고. 황장의 별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인본주의 주체사상을 얘기하다 갔대. 그럼 주체사상 아닌가? 앞에 그 수식어 붙여봤자 아무 쓸모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이 하던 거 죽을 때까지 주체사상 여기서 전파하다 간 거고, 그 본체를 봐야지. 그러면은 상호주의라는 거는 보통 상거래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그건 서독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서양식 사람들은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하나 가면 하나 오는 거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 경우는,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우리는 전부를 총체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완전히 하는 방식이 틀린 건데, 저쪽에 하는 걸 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러면 조금 빗나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래 이제 북한에서 핵폭발, 핵실험 하면서 미사일 날린다 뭐 하고 그러니까는 이 안보에 대해서 전부 곤두서가지고 반공 안보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기본이라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절대로 저쪽에서 우리를 무력으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건 해놓은 상황에서 우린 통일까지 가야 된다고. 저쪽에는 통일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권력 유지하고 체제 유지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린 통일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반공 안보만 가지고 안 돼. 오히려 이게 반어적으로 통일 안보만 부르짖으면 저쪽에서는 좋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거든. 전부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주민들이 자기한테 와서 매달리면은 자기는 계속 권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체제 유지도 되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반공 안보에만 끝쳐주면 저쪽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라고. 좋다 이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뭐냐면 남쪽에서 미군들이 쳐들어오니까는 전부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 방공 뭐 사이렌도 울리고 뭐 어쩌고 방공 훈련도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라고. 이게 이 쇼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주민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반공 안보를 너무 그것만 외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더 나가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 나가야 제대로 되는 거지. 반공 안보만 하면 그거는 완전 이적행위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서 통일 얘기하면 빨갱이다. 오히려 반공 안보만 부르짖는 사람이 저쪽을 위해서 하는 이적행위가 되는 건데 누가 누굴 보고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제대로 진실을 보자고. 그러니까 반공 안보는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통일까지 나가야 된다. 거기만 그치면은 그건 저쪽을 위해서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다 좋은데 뭐 통일되면 좋지 뭐 나쁠 건 없는데 부담이 된다 싶어가지고 세금에 걸릴까 봐서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세금으로는 자기 소득의 1%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만일 1년에 10,000원을 번다 그러면은 1%면 100원이거든. 그럼 100원에 4분의 1이면 25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이 될 때까지 개인 세금은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꼬박꼬박 뛰어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생계도 바쁜 사람들한테는 뭐 그건 가져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가 이제 그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 요거는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조성을 해주면서 민간 단체 그러니까 앞장서서 북쪽의 사회 인프라를 정치 군사적인 면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가 우리 통일을 결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이거가 되는 건데 세금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통일하기 전에는 그런 거고 통일한 다음에는 단지고 10년 동안 각자 자기 소득의 1% 그러니까 1년에 10,000원 번다 그러면은 100원 1% 내는 걸로 끝나는 거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solidarity surcharge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내는 거로 해서 총체적으로 국민소득의 1% 정도가 이제 조성이 되도록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른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통일세 걷자 뭐 그러니까 전부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겁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가 통일이 되면은 다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가 어려운데 통일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려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 오히려 사람이 모자라는 거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전부 남쪽에 생산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쪽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북의 그 체제 단일화해가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한 사람들도 전부 나가서 아는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건 군인 계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백 장성들도 필요한 만큼 현역으로 가가지고서 일을 해줘야 돼. 예백 장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계에서 교수 정년 퇴직한 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직한 분들 다 나가서 일해줘야 된다고. 저쪽에는 그동안에 교육받아 오고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거는 사람이 모자라는 거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 모자라는데 저 사람들 다 내려오면 우리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